이번 미국 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대자연들을 일정에 넣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자연은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가 있다. 그랜드 캐년은 광활한 땅에 대자연이 있는 협곡이고, 요세미티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활한 숲이 있는 곳이다. 이 두 곳은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국립공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저평가된 다른 대자연을 만나기로 했다. 우리의 후보지는 여러 곳이 있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우리의 여행 코스는 라스베가스를 출발해 모니먼트 밸리를 갔다가 엔탈롭 캐년, 홀스슈 밴드를 거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을 가는 일정이었다. 먼저 렌트카를 하기 위해서는 라스베가스 공항으로 가야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라스베가스는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렌트카 회사들이 모여있는 렌트카 센터가 따로 있다. 그래서 베가스 공항으로 도착하면 이곳으로 셔틀을 타고 가면 되고, 스트립이나 다운타운에서 차를 빌리러 가면 아예 우버나 리프트에 이 렌트카 센터를 찍고 가면 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가격이 가장 싼 나라다. 우리나라 현기차가 국내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들어갈 때 가격은 내리고 옵션은 올려서 들어간다고 엄청 까이는데, 사실 독일 차들도 미국에 들어갈 때 가격을 낮춰 들어간다. 그만큼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렌트카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현저하게 싸다. 여기서 잠깐, 밸리 투어를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리려면 꼭 알아둬야 할 팁이 있다. 첫째, 웬만하면 SUV를 빌리도록 하자. SUV의 실제 용도는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모니먼트 밸리 안쪽이나 엔탈롭 캐년 등을 가는 길에는 오프로드가 있기도 하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높은 차가 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SUV를 빌리자. 둘째, 보험은 무조건 풀커버다. 렌트카를 할 때 자차 옵션이 있더라도 꼭 봐야 할 것이 디덕터블이 얼마가 있는지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디덕터블이 $1000로 되어 있다면 사고가 나서 수리 견적이 $3000가 나왔으면 $1000까지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 수리 견적이 $990가 나왔을 때는 $1000이 안 되기 때문에 $990 전액 모두 내 돈으로 커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돌이 튀어 차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누가 주차를 하다가 내 차를 툭 치고 도망갈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무조건 풀커버를 하자. 풀커버, 슈퍼커버 다 똑같은 말인데 디덕터블이 $0로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풀커버에는 보통 유리창이나 타이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험한 길을 달리다 보면 유리창이나 타이어가 파손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윈드실드도 모두 포함된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자. 나는 미리 예약을 해서 벤츠의 GLS 클래스 혹은 동급을 하루에 $100 가격에 예약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억이 넘는 차인데 하루에 이런 차를 10만원 정도 가격에 빌리는 거면 매우 괜찮은 딜이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GLS가 다 빠졌다고 동급의 차 중에서 고르라고 했다. 나에게 주어진 초이스는 볼보의 XC90과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있었다. 다행히 나는 에스컬레이드를 한번 타보고 싶은 차였기 때문에 바로 에스컬레이드를 선택했다. 이제 마트에 들러 간단하게 물, 맥주, 먹을 것 등의 장을 보고 나서 모니먼트 밸리로 출발했다. 베가스에서 모니먼트 밸리까지는 약 700km의 거리다. 쉬지 않고 달리면 약 7시간이 걸리는 거리.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인앤아웃도 먹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느끼다 보면 어느덧 도착해 있다. 그래도 미국은 고속도로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길 동안 막히는 길 없이 장거리 운전이 수월한 편이다.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 경찰이 숨어서 속도 위반을 잡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차가 없다고 과속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자. 티켓 하나에 최소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절대 과속하지 말자. 모니먼트 밸리의 하이라이트는 이 기암 괴석이라고 불리는 세계의 우뚝 솟은 바위산이다. 이 바위산을 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입장료는 차 한 대당 $20다. 이곳은 내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모니먼트 밸리 공원에 들어가면 숙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니먼트 밸리 숙소로 유명한 더 뷰 호텔이다. 이 호텔은 말 그대로 뷰 하나로 승부하는 호텔이다. 시설은 일반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모텔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호텔 테라스에서 보이는 모니먼트 밸리의 뷰다. 그래서 이곳은 하루 평균 $250 이상 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꽉 차기 때문에 이곳을 가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곳에서 보는 선라이즈와 선셋은 한 번쯤 인생에서 실제로 봐야 할 장관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번 꼭 가볼 만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돌산들을 배경으로 별들이 쏟아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아참, 이 호텔의 식당은 가격에 비해 상당히 별로인 맛을 자랑하니 가기 전에 베가스 인근에 있는 아시안마트를 들러 컵라면과 햇반, 김 등을 준비해가면 매우 유용하게 쓸 것이다. 다음날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고 공원 내부를 돌기 시작했다.
참고로 공원 내부는 완전 오프로드이고 걸어서는 가지 못하고 꼭 차를 타고 가야 한다. 천천히 돌면서 사진도 찍고 하면 약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여유있게 돌아보고 이제 엔탈롭 캐년으로 출발한다. 엔탈롭 캐년은 사실 미국 사는 사람들도 잘 몰랐던 곳이다. 하지만 엔탈롭 캐년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스팟으로 만든 회사가 있으니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에 엔탈롭 캐년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이제 미국 필수 코스 중 하나가 되었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광객이 폭등했다고 한다. 엔탈롭 캐년은 인디언 부족의 소유 땅이다. 그래서 이곳은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인디언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야만 한다. 한 그룹은 약 15명 정도 된다. 미리 예약을 해도 되고 현장에서 구매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현장 구매를 했다. 현장에서 3시간 후에 있는 프로그램 티켓을 산 후에 바로 근처에 있는 홀스슈 밴드를 갔다가 밥을 먹고 왔다. 홀스슈 밴드는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형인데 여기도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이곳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실제로 사진이 잘 나오려면 아찔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사진 찍다가 떨어진 사람도 몇 있으니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을 만큼 우리의 목숨은 사소하지 않다. 홀스슈를 갔다가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엔탈롭 캐년으로 돌아간다.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준다. 가면 모두들 사진 찍기 바쁜데 재미있는 점은 엔탈롭 캐년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쁘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이다. 벌써 이렇게 하고 나니 오후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브라이스 캐년으로 이동해야 한다. 슬슬 피곤해질 법도 됐는데 나의 여행 메이트 MJ는 운전을 매우 잘한다. 함께 자동차를 빌려 다닐 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다. 덕분에 브라이스 캐년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다. 캐년 투어 3일째. 브라이스 캐년을 실제로 처음 본 우리가 동시에 한 말은 그랜드 캐년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데 였다. 브라이스 캐년은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거쳐 마치 첨탑 같은 모양의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내 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밑에 가서 하이킹을 3시간 정도 했다. 올라오는 길에 마침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우 느린 속도로 서로를 부축해주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내려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더 많은 곳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들었다. 원래 브라이스 캐년을 일찍 보고 자이언 캐년을 오후에 여유있게 본 다음 베가스에 밤늦게 도착하려고 했는데 브라이스 캐년에서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자이언 캐년은 거의 입구만 들어갔다 나오다시피 했다. 이렇게 우리의 2박 3일간의 캐년 투어가 끝났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나의 미국 여행기도 같이 끝이 났다. 이번엔 지금까지 안 가봤던 새로운 곳을 많이 가봤는데 다음엔 또 우리가 안 가본 곳 위주로 가봐야겠다. 오늘의 일기 미국 여행편 끝.